안녕하세요, 티넬입니다. 5월 16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볼만한 뉴스들 몇 개 짚어보면서 관련주들도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요일 미국장 다행히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기술주, 경기주, 컨택트주 가릴 것 없이 모두 상승했다는 게 금요일 저희 한국장, 우리 한국장이랑 비슷한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거기도 똑같이 이제 하락이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전반적인 뭐랄까 특정 섹터가 아닌 전체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국장도 큰 부담 없이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한 상태죠. 하지만 뭐 금요일 미국 장이 상승 마감했다고 월요일 한국 장도 무조건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 흐름은 절대 알 수 없으니까 비중 조절 항상 신경 쓰시고요. 자, 뭐 금요일 한국장 메인 섹터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거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정부의 그 10년간 510조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오랜만에 하락 구간을 조금 하락을 멈춰주는 모습이 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보브 뭐 텔레칩스 뭐 칩셋 미디어 이 친구들은 조금 생각보다 빠졌지만 그래도 관심권인 구간, 그리고 제가 요날 목요일 시가에 들어갔었던 서플러스는 그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예쁘게 마감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제주반도체나 시그네틱스, AD칩스 등등 아무튼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자리 좋고 그리고 삼바를 필두로 뭐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등 어떤 그 백신 CMO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소식이 있죠. 속보 17일 mRNA 백신 이 모더나 화이자 이야기죠. 전문위원회 개최하겠다. 질병청이 정부 지원 방향 결정. 뭐랄까 저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 제가 백신 CMO 관련주들을 이렇게 총 정리할 때 이거 이후로 계속 뭐랄까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죠. 백신 CMO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21일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이야기가 오고 갈 거다. 뭐 백신 우선 공급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백신 허브국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뭐 등등 어떤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단 삼성바이오가 먼저 세게 나가니까 따라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요거는 주 초반 수요일이 이제 빨간 날이죠. 그럼 월화 요때가 아무래도 잠깐 21일이 금요일. 그냥 널널히 봤을 때 제 스타일로는 화요일까지가 아무래도 이 백신 관련주들은 피크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많이 올라왔고 보유자들을 제외한 어떤 다른 분들은 조금 깊게 길게 생각하셔서 관련주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많이 올랐죠.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오른 종목이 더 가는 경향이 있지만 자칫 따라가다가는 계좌 박살나는 어떤 그런 흐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의 특징주로는 이제 이거를 빼놓을 수 없죠. 그 디지털 그 화폐 관련주 CBDC 이제 네이버가 그 한은의 모의 시험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일단 첫 번째 너무 강하게 가길래 제법 강하게 가네 했는데 장 후반을 보니까 장마감하고 또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종목, 이 섹터 길게 보고 싶었지만 요거를 마무리로 하고 저는 이게 다시 60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도저도 아닌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살펴봤고, 이거는 제가 백신 CMO 관련주 정리할 때 파미셀은 어쨌든 이 백신 원료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모더나든 화이자든 어디로든 엮일 수 있는 애다. 아마 요 자리 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mRNA 기반 백신 원료 공급하는 기업이고 올해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자, 뭐 지금 아직 자리는 좋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흐름을 타는 종목들을 원하지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는 조금 물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예외로 보는 거, 제가 길게 보는 거는 쓱바사,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이게 국내 생산, 판매 독점 요런 게 이제 좀 눈에 들어오죠. 얘가 아마 3분기에 노바백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올해 3분기에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작년에 AG 백신을 계속 생산하면서 되게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올해도 계속 한다면 음 지금 11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총이 얘가 아니잖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음 올해가 작년보다 한 6, 7배 점프 가능한 구간이라서 이 영업이익이 저는 얘가 그래도 별일 없으면 정고점은 가볍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이다. 사실 14만 2,750원을 저는 어떤 맥점, 변곡점,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의 고점과 이 자리 4월 말 5월 초 부근에서 지겹도록 지켜준 이 자리를 시원하게 밀고 다시 올라와서 또 지켜줬죠. 여기를 1차 전투 자리, 뭐 2차 전투 자리로 널널하게 하면은 러프하게 보면 한 13만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러프한가요? 어쨌든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이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뭐 유가 상승, 곡물 가격 상승 등등 뭐 이런 결이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죠. 네, 이번에는 시멘트 이야기입니다. 시멘트 공급 절벽 장기화, 건설 현장 초비상.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은 상태인데 게다가 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운송 기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쪽 일이 힘드니까 보다 대우가 좋고 급여가 괜찮고 근무 여건이 괜찮은 택배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기도 하셔서 이 어쨌든 운송에도 부족 이런 차질이 오는 겁니다. 하반기 건설 현장 큰 위기 가능성. 제가 시멘트 관련주를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 보자고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올해 계속 그 홍남기가 주택 공급 뭐 이빠이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였지? 어 도로 건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뭐 지하화 이야기도 있고 경인고속도로 이야기도 있고 어디든 시멘트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벌써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시멘트 반도체를 제가 항상 언급할 때 재료도 있고 뭐 어떤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길게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멘트도 저는 올해까지는 일단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저는 일단 고려시멘트를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3표도 좋은데 일단 시총이 고려가 상당히 가볍죠. 고려시멘트가. 일봉도 지금 요런 어떤 박스 박스 느낌 큰 박스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겠지만, 하지만 작게 보면은 지금 요 정도가 되겠죠. 주봉도 계속 괜찮은 라인을 지켜주죠. 과연 이 전고 주봉 2019년 9월 4,600원 부근을 돌파하고, 아니면 월봉 요 부분 넘어가면 또 월봉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운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수급만 괜찮게 붙으면 또 신고가 한번 나타내 주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섹터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빅테크 금융 주도권 내주는 시중은행.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왔죠 이미. 그래서 저는 이걸로 뭐 빅테크, 핀테크 관련주를 보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다기보다는, 어쨌든 시중은행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빅테크, 핀테크 관련주들을 이슈가 계속되면은, 올해 상장을 앞둔, 여기 메인에 있네요. 전 이 기사 볼 때 몰랐는데 지금 보이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올해 하반기에 있죠. 저는 이게 엄청 큰 재료, 어떤 한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스24는 얘는 조금 아싸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요때 한참 갔다가 뭐 매각을 한 해 만에 이랬다가 다시 지금 좀 올라왔는데, 좀 자리가 살짝 애매하니까 내려오거나 내려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드림 시큐리티, 얘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관련주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뉴스만 살짝 보고 관련주. 이제 뭐 캐시우드가 요즘에 기술주에 이제 힘을 쓰는, 기술주 비중이 큰 캐시우드 펀드가, 아크 이 펀드가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근데 최근에 이제 우주관광주 대량 매도를 해서 이 관련주가 막 10% 이상 떨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를 봤는데, 우리나라 거는 아직 뭐 크게 저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캔코아 지금 요 자리, 지금 뭐 한 13,000원 부근, 여기를 지켜주고 턴을 할지, 아니면 아싸리 120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턴을 하는지 지켜보자고 했는데, 뭐 저걸로 영향을 받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돌아 나갈 수 있겠죠. AP 이 정도 자리가 좋네요. 아예 벌써 120선 부근까지 왔으니까. 음 13,500원 위로 이제 아예 한번 올라와서 5일선 타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구독자가 1억 360만 명 돌파. 마블 콘텐츠가 아무래도 어떤 영향을 줬나 하는 그런 힌트가 좀 들어있는 기사죠. 최근에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 구독자가 뭐 계속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넷플릭스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디즈니 플러스는 좋은 이야기가 있고, 마침 관련주인 LG헬로비전이 자리가 지금 꾸준히 좋습니다. 꾸준히 올해 호실적 예상되고,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이면서 최근에 제가 외인 수급 눈여겨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정리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LG 헬로비전까지 챙겨보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미정상회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까? 과연 우리 대통령님께서 쿼드 부분 가입,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배터리 투자를 미국에 내주고, 우리나라는 백신 우선 공급받고 대북 정책 이야기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과연 두 개 주고 두 개 받을 수 있는 어떤 회담, 빅딜이 이루어질지 한번 좀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뭐 차트만 봐도 아니면 그냥 단순 기대감인지 아니면 정말 이 빅딜을 예상하는 어떤 누군가 먼저 좋은 소식을 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건지 어쨌든 관련주들은 계속 좋습니다. 빅텍 방산 관련주 빅텍 대장 아싸리 더 여기 6,000원 6,800원 6,500원 부근 오면 좋겠다고 했던 관련주 어쨌든 빅텍보다는 지금 대북주 관련주들 차트가 좋으니까 관련주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1일 금요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행사라는 그 일정도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주 뭐 예전에 뭐가 있었죠? 인디에프, 뭐 신원,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옛날에 어디였지? 18년인가 19년인가 5월 달에 퍽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종목들 대북주 관련주들까지 한번 챙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세계주요국 전기차 정책 내용 그냥 살펴보면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뻔하죠. 온실가스 규정 강화 이제 뭐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를 키우자 이런 내용인데 한국 이 K배터리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 라는 게 내용입니다. 자세히하게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저런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오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반응하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종목 뭐가 있죠? 한농화성, CIS 요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농화성의 어떤 이런 특유 끼 한번 뽑았다 하면 시원하게 양봉 샥샥 뽑아내는 종목인데 이 CIS가 요즘 수급이 좋습니다. 외인, 뭐 기관, 금투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종목들 자리도 계속 좋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한농화성, CIS 얘네들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손절 라인은 짧고 언제든 튀어도 뭐 이 정도 한번 팡팡 튀어줄 만한 자리 종목이니까 그런 의미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종목 저는 떠오르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헤드라인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동안 510조 원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 상원 반도체 산업에 59조 원 지원 법안 곧 발의. 우리나라 또 이제 K반도체 반격 시작. 삼성전자, 현대차 손 잡는다. 반도체 이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 둘이 힘을 합쳐서 양사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이미지 센서, 배터리 관리 칩, 인포테인먼트용 AP 등 양산차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자율주행차용 AP, AI 등 중장기 공동기술 개발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랑 관련된 어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떠올려 봐야겠죠. 뭐 당장 떠오르는 거는 뭐가 있을까? 뭐 안암도 항상 엮이기도 하고 그 안암이랑도 엮이는 게 뭐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 뭐 에스텍 이런 종목들 있고 현대차가 뭐 당장 떠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런 거 관련주들 반도체 투자 이런 이슈들 큰 흐름 속에서 이 잔파동의 관련주들 체크 10년간 이거 K 반도체 벨트 이 10년간 510조 그리고 뭐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 해준다는 그 투자 내용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투자 다 요즘 이번 주말에는 다 반도체 관련한 뉴스들이 소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뭐가 다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은 TSMC를 따라가기 위함이고 하이닉스는 8인치 시장에서 더 많은 파일을 원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행보입니다. 자, 정확하게 그걸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삼성이랑 TSMC는 12인치 웨이퍼입니다. 12인치. 하이닉스는 8인치 웨이퍼 시장이죠. DB 하이텍이랑 같이 간략하게 뭐 요거 글로써 비교를 해드리면 8인치 웨이퍼 12인치 웨이퍼 어쨌든 과거에는 8인치 웨이퍼가 메인이었다가 현재는 12인치 웨이퍼가 메인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8인치는 아날로그 반도체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12인치는 메모리 반도체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8인치보다 미세 공정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8인치가 쓸모없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특징상으로는 대부분 8인치에서 12인치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고 장비다. 근데 이 12인치로 넘어갔지만 요즘 이 시대 특성상 8인치 공정이 또 다시 필요한 거죠. 8인치 시장이 다시 살아나니까 8인치 웨이퍼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에는 12인치 웨이퍼가 메인이 되면서도 절대 8인치를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파일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DB하이텍이 8인치 쪽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강자인데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그쪽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12인치 쪽을 투자를 할지 8인치 쪽에 배팅을 할지 조금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이 반도체 뉴스 되게 다양한 거를 보면서 느낀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도 계속 반도체 어떤 그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아까 뭐 얼마였지? 얘네들도 뭐 59조 원 지원 법안 곧 발의한다. 우리나라도 파운드리 투자를 금액을 3년간 171조 엄청나죠? 삼성전자 3년간 171조에 투자를 한다. 정부가 반도체에 10년간 510조 투자한다는데 이 삼전은 3년간 170조의 파운드리. 즉 우리나라도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계속 늘리는 상태. 게다가 이 관련주들 차트 보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 지금 자리가 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정말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이 오히려 저가라고 생각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흘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송유관 해킹 사고로 그 뭐 중앙에너비스나 SH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유가 관련주들 한번 수급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 기업들이 이 스마트 공장 이런 애들도 랜섬웨어에 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뭐 옛날에 그랬죠. 가상화폐 해킹 당하면 보안 관련주들.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들은 평소에 잘한다고 시세 이 이목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사건이 터져야 그런 보안주가 부각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면은 보안주들 체크해 볼 만한 이유가 된다. 뭐 근데 최근에 뭐 라운시큐어랑 드림시큐리티 이런 애들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걸로 엮였으니까 그냥 본다고 치고 K사인, 뭐 SGA 솔루션 이런
보안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 뉴스, 2분기 해운 운임 사상 최고치 수출 기업에게는 힘든 이야기겠죠.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전주 대비 248포인트 올라서 3343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상 운임은 올해 초 대비 3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이 급등했다. 저는 그래서 요거 뭐 물론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HMM, 뭐 TK 케미칼 이런 애들이 떠오르지만 최근에 화물 대란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KHTC가 뭔가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외인 수급도 요즘에 조금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도 뭐 외인 들어온다고 모든 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인도 들어오겠다. 자리 보면은 자리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한번 하락을 돌렸는데 아까 제가 단기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양쪽으로 괜찮은 자리다. 화물 대란이라는 어떤 이슈도 있고 해운 운임 이슈도 있으니까 아싸리 20선 밟고 튕겨주는 걸 기대하든가 아니면 5일선 위로 바로 올라타서 튕겨주는 모습 이렇게 양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예전에는 동방이 더 세게 나갔던 그런 동방이 사실 이 대장이었는데 이 쿠팡 때는 요 물류 대란 때는 KCTC가 훨씬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종목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오늘 뉴스 요 정도로 살펴보고 제가 이 영상을 게시하고 댓글에다가 요번 주에 체크해 볼 만한 정부 부처, 뭐 기획재정부 등 그런 주간 일정에서 너무 많죠. 그 안에 그 내용들이. 근데 그 안에서 체크해 볼 만한 신경 쓸 만한 일정들을 몇 개 뽑아서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요번 주 장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드리며 말씀드리며 오늘 5월 12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